우리가 해수의 순환 파트로서 내용하는데요. 중2 내신보다 조금 더 상회해서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해수가 순환되는 것은 크게 해류와 조류로 구분합니다. 해류, 이거는 지속적인 바람에 의해서 생기는 물의 수평적인 흐름이에요. 뭐 때문에 생긴다고요? 바람에 의해서 생겨요. 그렇다면 근본 에너지는 뭘까요? 그렇지? 근본 에너지는 태양 에너지입니다. 그다음에 조류는 달의 기조력에 의해서 생기는 물의 위아래로 움직이는 수직적인 흐름이에요. 누구에 의한가? 달의 기조력에 의한 겁니다. 이 기조력은 달이 한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고 태양이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데 결국엔 달에 의한 기조력이 좀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는 달의 인력이라고 하면 조금 모자라긴 하게요. 어쨌든 조류는 실제로는 훨씬 더 복잡한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실제적인 내용은 해류는 지구학 1 정도에서 소개되고요. 조류는 지구학 2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류는 우리나라 동해안과 남해안, 서해안에서 서로 다른 패턴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고요. 일단 먼저 해류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태양에너지 때문에 생긴다 했는데요. 지구가 구형입니다. 그래서 저위도 쪽은 태양에너지가 좀 많이 오고요. 고위도 쪽은 단위 면적당 에너지가 좀 적게 들어오게 됩니다. 즉 우리가 X축 미도축에 대해서 Y축 태양 에너지를 살펴보면 0도 적도 지방과 90도 극지방을 보면 태양 에너지 그림은 이런 그림이 나와요. 반면 지구도 온도를 가진 물체이다 보니까 지구가 복사 에너지를 냈는데 지구 복사 에너지 그림은 이런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엔 저위도 쪽은 에너지가 뭐예요? 과잉 많고요. 고위도 쪽은 에너지가 부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족한 쪽으로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가 보내줄 수가 있겠어요. 뭐 때문에? 무엇을 통해서? 대기 대순환과 해류의 순환을 통해서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 쪽으로 수송시킵니다. 그 수송된 에너지의 최대량이 어디입니까 하면 위도 에너지 수송량을 보는데 위도 38도 되는 데가 에너지 수송량이 제일 많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요?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대기대 순환에 의해서 온대저기압이라든지 열대저기압 이런 것들이 그리고 해류 순환을 통해서 저 에너지가 넘어가는 과정을 봅니다. 그래서 날씨가 변화무쌍하게 많이 변하는 게 바로 우리나라에 있는 중위도 지역이 되겠다고요. 만약 지구가 자전하지 않았다면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는 상승기를 타고 고위도 쪽으로 올라가서 고위도 쪽에서 하강기를 타고 내려오는, 그래서 북반구에서는 항상 북쪽에서만 바람이 불 거라는 북풍만 분다는 이 모델을 제시한 사람이 헤들리입니다. 근데 지구가 자전하다 보니까 이렇게 아주 단순한 순환셀이 아니라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가 올라와서 위도 한 30도 정도에서 하강기를 그리네요. 요걸 헤들리 순환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럼 극지방은 어떻습니까 하면 찬 공기가 타고 내려왔다가 60도 위도 정도에서 다시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극순환이 되겠다고요. 그럼 우리나라처럼 중위도 지방 30도 위도 60도 사이에서는 간접순환으로 페럴순환이 나옵니다. 마치 통계바퀴 돌듯이요. 헤드리가 내려가네요. 같이 따라 내려가고요. 극순환이 올라갑니다. 이런 관점을 보게 된다고요. 이거를 페렐 순환이라는 이름을 쓰겠다고요. 위아래 거는 직접적인 순환, 페렐 순환, 간접적인 순환입니다. 여러분 고기압은 하강기입니다. 여기서 고기압대와 저기압대가 어느 쪽입니까 하는데 위도 30도 인근은요. 다시 위도 적도 인근은 대규모 큰 상승기를 가집니다. 여기가 적도
저압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적도 지방은 야 태양빛이 강력하니까 엄청난 열사의 사막이 펼쳐질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열대 우림 지역이에요. 비가 엄청나게 나오죠. 보통 연간 경수량 3,000mm 이상 옵니다. 우리나라의 연간 경수량 얼마예요? 500. 1200. 예, 쌤 학교 다닐 때는 한 1,500 했는데요. 요즘에 한 1,300 하네요. 감소가 좀 줄은 것 같습니다. 지구온난화가 더 심해지면 감소량이 더 늘지 줄지 그거는 그때 돼봐야 알겠네요. 지구온난화를 통해서 더 더워지는 지역과 더 추워지는 지역, 감소량이 더 많아지는 지역과 더 적어지는 지역이 또 많이 바뀝니다. 위로 30도인 것은 어떻습니까? 하면 대규모 대기대순환이 큰 하강기를 가지죠. 예전에는 중위도 고압대를 썼는데 요즘에는 아열대 고압대를 씁니다. 여기가 이제 대규모 사막이 많이 펼쳐져 있는 곳이에요. 위도 60도는 한대 전선대라는 이름을 쓰는데 한대 전선대는 저압대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극고압대가 되겠다고요. 이해됐습니까? 이게 자전의 효과가 고려된 지구 대기대순환의 모델입니다. 그렇다면 해들순환이 있는 쪽은 바람이 어떻게 내려옵니까? 한데 지구와 자전하다 보니까 전향력이라 불러주는 가상적인 지구 자전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가상적인 힘을 제시하겠습니다. 북반구에서는 진행 방향 오른쪽 휘게 만드는데요. 해들순환 내려오잖아요. 북풍은 내려와야 되는데 진행 방향 오른쪽 휘게 만듭니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요거를 극동 무역풍이라는 이름을 쓰겠습니다. 관심은 바로 해들순환이 있는 운하 쪽이 될 텐데요. 남쪽에서 올라가야 되는데 진행 방향 오른쪽 휘게 만드는 힘, 이런 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편서풍대라는 이름을 쓰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편서풍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저위도 쪽에는 중위도 쪽은 서쪽에 있는 게 우리나라 쪽으로 오게 됩니다. 즉 중국 쪽에 있는 여러 가지 오염물질들이 우리나라 쪽으로, 또 우리나라 쪽에 있는 것들은 또 일본 쪽으로, 또 일본 쪽에 있는 것들은 또 태평양 쪽으로 그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는 극동풍대입니다. 그래서 바람에 의해서 해류가 생긴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바람의 방향을 아는 게 일단 먼저 급선무가 되겠네요. 정리해 주십시오. 이건 어차피 여러분들이 중2 내신뿐만 아니라 학년 더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중3 들어가면 이 얘기들을 또다시 한 번 더 복습해야 됩니다. 기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을 말이죠. 정리해 주십시오. 해류의 순환이니까 챕터가 조금 더 넘어가면 되는 거죠? 예, 이쪽 부분입니다. 번 5번에 흐린 거 보고. 잠깐 지금 좀 하십시오. 지금 서준이만 하고 있는 거야? 유하. 단톡에다가 우리 단톡 한번 봐봐. 서준 못 온다고 메시지 왔나?
네, 남는 거 놔두십시오. 자, 다시 볼게요. 바람이 이렇게 불어요 하네요. 훨씬 더 복잡한 프로세서가 있습니다만은 그냥 전향력을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하겠습니다. 원래는 전향력에다가 수압 경도력, 혹시 어려운 말이 나오죠? 지구와 2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무역풍이 이렇게 불어요. 그지? 그러면 물도 이렇게 흘러가야 할 텐데 역시 진행 방향이 오른쪽 휘게만 됩니다. 이해됐어요? 이건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한테 소개하는 거지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은 G2에 들어가서 배우게 되겠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바람이 무역풍대에서는 물이 이쪽으로 흐르네요. 이것을 북적도 해류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렇다면 편서풍대는 어떻습니까? 하면 바람이 이렇게 가니까 휘어서 이렇게 가겠죠. 이해됐어요? 여기를 태평양에서는 북태평양 해류라는 이름을 씁니다. 북태평양 해류라는 이름을 씁니다. 쭉 가면 좋을 텐데 아메리카 대륙에 부딪혀서 내려오는 해류와 역시 마찬가지 쭉 가면 좋을 텐데 아시아 대륙에 부딪혀서 올라온 해류가 있네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올라온 해류는 난류입니다. 반면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내려온 해류는 한류가 되겠죠. 당연히 난류는 수온 높고요. 염분이 높아요. 근데 따뜻한 물에는 여러분들 화학에서 한번 공부 배웠겠지만 산소에 대한 용해도가 따뜻한 물에는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그래서 용존 산소량은 낮아요. 그리고 용량, 염류 역시 적어요. 그다음에 한류는 그와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요 순환은 우리는 아열대 순환이라는데 시계 반을 돌아요? 반시계 반을 돌아요? 시계 반을 돌아요. 그럼 대서양에서 어떻게 흐르겠습니까? 대서양에서는 북쪽도 해류 흐르고 멕시코 만류가 오르고 북다서양 해류 흐르면서 카나리아 해류가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시 멕시코 만류가 난류가 되겠고 카나리아 해류가 한류가 됩니다. 대서양에서도 시계반을 도네요. 남반구는 어떨까요? 남반구는 반시계로 돌아요. 근데 뭐 우리가 남반구를 메인으로 할 거는 없죠. 자, 그러면 우리가 내신 단원에서 소개되는 게 뭡니까 하면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가 내신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말이 좋아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인데요. 결국엔 일본 근처의 해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해류가 이름이 쿠로시오 해류입니다. 이 해류 이름은 캘리포니아 해류예요. 쿠로시오 해류가 이렇게 올라오네요. 물론 대부분은 이렇게까지 빠져나갑니다. 그 와중에 황해로 오는 황해 난류가 있겠고요. 동해안 따라 올라가는 동한 난류가 나오겠습니다. 미만 한류가 이렇게 내려와요. 요즘에 미만 대신에 연해주 한류라는 이름을 쓰는 것 같습니다. 미만 한류, 요즘에는 연해주 한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지류 중에 하나가 북한 한류예요. 이 둘이가 만나면 한류 난류 만나면 물고기에 잘 잡히는 조경수역도 형성되네요. 이 조경수역은 여름에 북상하고 겨울에는 남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입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시험 폼이 아니는 예, 다른 거 공부하고 싶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죠? 핸드폰이 전화하거든요. 해류 시험 법이 들어가니? 해리요? 응.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같이 봐. 내용 정리가 좀 된 것 같습니까? 자, 그렇다면 조류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조류, 흔히 말하는 밀성물이에요. 그치? 그래서 물이 제일 많이 차면 만조라는 이름을 쓰죠. 물이 제일 많이 빠지면 간조가 되는 거예요. 요게 조차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수위가 달의 공전에 따라서 조수 한 마리 차이가 12시간하고 한 25분 정도 그렇게 조수 한 마리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수위를 볼 때 높았다 낮았다 반복되는 요 주기가 12시간 25분에 해당하는 수치를 가집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나라 남서에서는 우리나라 황해안에서는 리아스식 해안 통해서 조수 한 마리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서해안 특히 인천 앞바다 쪽은 조수 한 마리 차이가 많을 때는 12m 정도 됩니다. 이 높이 차이가. 동해안은 꼴랑 30cm입니다. 반면 남해도 역시 리아스식 해안이라는 이름을 있고 그리고 다도해라고 하잖아요. 남해 쪽은 육지와 섬 사이 간격 좁아서 조류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나중에 황해안 쪽에서는 조력 발전을, 남해안 쪽에서는 조류 발전을 잘할 수 있는 지정학적인 위치가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황해에서 조력 발전 상용화되어 있고요. 남해안에서는 조류 발전은 아직 상용화되어 있지는 못합니다. 조류가 너무 강해가지고 발전이 많이 망가져요. 이 조수간마의 조차가 항상 있지 않을까요? 다시 말하면 인천 앞바다 쪽이 12m인데 항상 12m 왔다 갔다 할까요? 그렇지 않은데요. 우리가 요 조차를 볼 때 상현과 하현일 때는 조수간마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못합니다. 요걸 조금이라는 걸 쓰고요. 삭과 망 때는 조수간마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요거를 살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또 대조기, 소조기 이런 이름을 쓰기도 합니다. 됐습니까? 네. 삭과 망 때는 달을 하고 태양의 인력이 이제 이쪽에 교집합이 되는 부분이고요. 반면 상한일 때는 그것들이 옆으로 분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닷길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네, 가끔 이제 섬이 육지와 연결될 때 조수간마의 차이가 굉장히 클 때, 다시 말하면 살이 때, 대조기 때 썰물이 엄청 빠져나가면서 섬과 육지가 연결되기도 하죠. 이해됐어요? 예. 그런 내용으로 내용 정리 한 번 더 봐주십시오.
수위가 낮아지고 있는 여기는 이제 썰물이죠. 썰물 때 드러나는 요 땅이 있네요. 뭐라 부릅니까? 갯벌이라는 이름을 쓰고요. 또는 조간대라는 이름을 씁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남해하고 서해 쪽은 이런 조간대가 갯벌이 많이 발달되어 있죠. 여기서 뭐 조개도 잡고 그런 데였어요. 뭐 필요하다면 수위가 올라오면 밀물을 하시면 돼요. 이해됐습니까? 예, 뭐 그러면 내용 정리가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문제 연습 한번 해보시고 우투라든지 여러분 내신경이 없는 사람은 오늘 나눠드렸던 프린트를 통해서 풀어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잘 하시고요. 또 다른 난 내신 범위 이거 말고 다른 시험 범위를 좀 설명 좀 해주라 하는 거 있을까요? 뭐일까요? 열? 저번 주 예. 물질의 특성 물질 특성 뭐부터 할까요? 뭐 다 해야 됩니까? 그 혼합물 혼합물 분리만 하면 됩니까? 예, 좋습니다.